대선생님, 제가 오늘 또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AI와 차별화되는 부분, 뇌과학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뇌과학적으로 우선 동물보다 인간의 뇌가 자뇌, 우뇌 발달이 좀 더 크고 균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공지능은 약간 인지적인 쪽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인간의 뇌에는 상위사고과 관련된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회백질에는 다른 동물이나 AI와 차별화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기 성찰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는 뭐죠? 메타인지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AI와 차별화되는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메타인지에 있다. 이런 과학자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뇌에서 컨트롤 타워, 관제탑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공부든 업무든 남들에 비해서 성과를 잘 낸다.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공부를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잘 때 자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나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뭔가 일머리가 있는 것 같아. 나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 이런 성인 그리고 혹은 학생들, 메타인지가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메타인지가 높은 분들, 대선생님들의 생활 속에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공부의 왕도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 공부 계획을 참 잘 짜요. 자기가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이 공부한 걸 잘 정리하고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를 뭔가 좀 전략이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러니까 참 열심히는 해요. 영어 단어도 꾸준히 외우고 뭐 수학 문제도 열심히 푸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했던 거를 반복한다는 생각, 그리고 틀린 걸 또 틀린다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뭔가 부족한 점을 채우는 거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보면 우리 수학의 정석 공부할 때 항상 1단원만 열심히 본다거나, 그리고 항상 공부를 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에만 지나치게 몰입한다던가, 그리고 본인이 어려워하거나 하기 싫은 공부들은 사실은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쉽게 포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학습의 의욕이 많이 저하됩니다. 우리 대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학생들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슬럼프를 빠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라고 해서 항상 메타인지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학습 의욕이나 어떤 학습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좀 그 해결책,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가장 메타인지 기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무리한 공부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취약점 혹은 장점을 잘 이렇게 분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관리되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메타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인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리사수 교수가 이 메타인지의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임포스터이즘, 그래서 어떤 가면을 쓰고 아이가 자신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문제가 있다. 뭐 천재의 가면, 완벽한 가면, 혹은 겸손한 것 같은 가면이 있는데 그거를 깨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가면을 벗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면 됩니까?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뭐 항상 착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솔직한 모습 그리고 이런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좀 들어주고 또 학부모님이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좀 물어주면 아이의 메타인지가 좀 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대현 씨 항상 이제 듣고 있으면 굉장히 감동인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됩니까? 메타인지가 키워지는 게? 그래서 저는 메타인지에서 또 좋은 학습법이 설명해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내가 오늘 공부한 거를 내가 오늘 스스로 설명한 거거나 혹은 하브르타 토론처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준다면 내가 정리가 돼요.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설명 못하는 부분. 그럼 설명 못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보충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들은 이제 학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조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좋은데 이제 사실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용이해요. 하지만 사춘기나 또 어떤 본인의 자의식이 완성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부모님의 노력만으로는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어떤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학생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인지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푼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틀면 채점을 하겠죠? 그럼 뭘 할까요? 오답 노트 만들기 하잖아요. 그렇죠. 첫째,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오답 노트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오답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나요? 혹은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렇게 반복된 오답 노트 관리되지 않고 있지 않나? 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답 노트라는 건 어떤 학생들이 오답을 내는 문제 유형과 내용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문제, 20문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만 만들면 돼요. 근데 그 문제를 관리해야겠죠. 항상 복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답 노트를 이런 방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문제를 변형을 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의 풀이 과정을 적어 놓는 거죠.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이제 낮은 학생들이 뭐냐면 학습 의욕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 수동적인 학생들을 적극적인 학습의 주체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목표 점수를 아이한테 스스로 한번 정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맞습니다. 단계적인 목표를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영역, 너 평균 90점 이상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인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는 그 학생이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없는 과목, 그리고 본인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목표, 요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아까 우리 대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강요하지 말고 질문해라. 근데 이게 질문이 꼬리를 물거든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질문은 어떠냐면 우리 이스라엘 하브르타와 많이 틀립니다. 질문하고 들어야 주셔야 되는데 듣지 않고 추가 질문. 꼬꼬무라고 아시죠?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이건 잔소리죠. 그럼 바람직한 질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질문에 또 가장
중요한 반대편이 바로 듣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주고 그 안에서 질문해야 되지 않나. 열려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개방형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끊고 싶고 참견하고 싶지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이 끝났을 때 수렴적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정한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답을 다 정해놓고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은 충고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해달라는 거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에 대해 확신을 달라.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일기를 써라. 근데 이 일기는 뭐 남학생, 여학생, 뭐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 그 싫어하는 학생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학습 일기를 써라. 학습 일기 어떻게 쓰는 게 학습 일기 같아요? 우선은 내가 오늘 공부하면서 뭔가 배운 것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웠던 거, 고민되는 거 혹은 궁금한 것도 한번 써보고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군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 갔었을 때 입대하는 순간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그 뭐죠? 무인도에서 날짜 체크하듯이 체크를 했어요. 이 학습 일기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양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줘요. 수학 1시간 1단원 요 정도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보통 운동, 피트니스, 헬스 뭐 이런 건강관리 앱을 많이 활용을 하셔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학습 브이로그를 스스로 찍는 거 아세요? 그게 왜 찍을 것 같아요? 브이로그를 찍는 거는 이제 이 나의 모습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보고 있던 시선 때문에 딴짓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동질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사실은 고독한 싸움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 해왔을까? 우리가 흔히 어떤 계단식 성장에 있어서 그런 벽들이 항상 도달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뤄냈던 성취, 자기가 실천했던 공부, 학습량 이런 것들이 기록된다면 그것 자체를 보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 욕구를 가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몇 가지 말했는지 아세요? 너무 꿀팁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 5가지 정도. 5가지를 말했어요. 원래 5가지가 딱 좋은데 이 5가지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비판적 사고를 키워라. 비판적 사고 뭡니까? 저는 근데 교과서를 학습하더라도 왜 그렇게 됐을까? 혹은 자신만의 뭐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저는 이게 메타인지하고 뭐 떨어져 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기 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학습 주도성. 그리고 그것이 됐을 때 서로 이제 학습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자 주도성이 형성된 학생들은 일시적인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겪어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자기 효능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대현 선생님, 저만 이렇게 막 말씀을 길게 드린 것 같은데 좀 지금 이 저희의 솔루션을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메타인지라는 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자신만의 어떤 그걸 성찰 능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답 노트를 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그 다음에 뭐 비판적인 사고 능력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는 하나만 딱 추가하자면 공부를 막 1시간 정도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가는 것도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이렇게 파악하는 데 좀 도움도 되고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근데 정리하자면 전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공부의 이 주인공이 학생이 돼야 돼요. 요즘 어머님들께서 근데 공부 계획도 다 짜주시고 뭐 학원 스케줄까지 다 짜주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아이의 의견을 꼭 물어보고 중간주장 수정도 해주시고 아이가 커가면 아이한테 좀 주도권을 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솔루션을 말씀드리다 보면 좋은 말 대잔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루션은 명확해야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오답 노트를 써라. 두 번째, 학습 의욕이 저하된 수동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바꿔줘라. 세 번째, 강요하지 말고 질문해라. 네 번째, 학습 일기를 써라. 다섯 번째, 학습자 주도성을 키워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대현 쌤이 추가해 주신 게 뭐죠? 마인드맵을 그려라. 네, 또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도 이렇게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1번 셀프 진단 2번 그거에 맞춘 계획 그리고 3번 공부법 개선 뭐 혜성 쌤이 말씀하신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같은 거 괜찮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공부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조금씩 열어달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이렇게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없더라도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몇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어떤 우리 학생의 학습 태도나 성과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